이제 드디어 첫 수업 시작입니다. 네, 동영상 강의도 해서 좀 어색하긴 한데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1학기 때 배워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단원이 바로 이거죠. 방식. 1학기 내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식에 대한 어떠한 계산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안 봐도 돼. 되게 되게 신경 쓰이지. 자, 다음 식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한 연산들 뭐 합니까? 사칙연산.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에 대한 연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식에 대한 연산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식에 대한 용어들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식에 대한 용어들. 수학을 잘하는 공부 뭐라 그랬어? 일단 용어에 익숙해지고 개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항이라는 것을 배우겠죠. 항. 그 다음에 항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 텐데 그 식이 다항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항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항과 식이 있다면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용어들을 갖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계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수라는 것이 있죠. 특히나 이 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서 항의 차수와 식의 차수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식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라는 그러한 식의 얘기들도 할 겁니다. 항마다 어떤 특별한 경우들을 갖다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이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항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숫자 또는 문자들이 곱하기 또는 나누기로만 연결된 것들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2x제곱 y 이것도 하나의 항일 겁니다. 그쵸? 또 4x제곱 y 뭐 z 뭐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항이다 해서 숫자와 문자가 곱하기 또는 나누기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항이라고 한다면 단항식은 그러한 항이 하나만 가지고서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 하나가 그대로 식이 되는 것들 얘를 갖다 우리가 그대로 단항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항식이라는 것은 이 단항이라는 것은 이 단수의 단자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항으로서 식을 만들었다면 다항식은 많을 따자 한자에서 많을 따자 즉 항이 많은 것 가지고 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항식이거든요. 그래서 2x제곱 y 여기는 항을 갖다가 더하기 또는 빼기로서 항을 여러 개 가지고 하나의 식을 만드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수라는 것은 항이 있을 때 항 앞에 오는 것들 여기서 숫자 2 여기서 4처럼 숫자 앞에 오는 것 만약에 문자만 있다면 1이 계수가 되겠죠. 문자 앞에 오는 숫자들 갖다 우리가 계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차수 차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항의 차수와 식의 차수 항의 차수라는 것은 그 항에서에 대한 차수들 식의 차수는 그 식에서의 차수들인데 단항식 같은 경우에는 항의 차수가 곧 식의 차수가 될 겁니다만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의 차수가 식의 차수가 되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거고요. 차수를 얘기할 때는 뭘 갖다 차수라 그래? 제곱. 그치. 제곱처럼 문자들이 곱해져 있는 개수. 자, 얘는 문자가 x, x, y 세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차야? 3차. 얘는 x가 2개, y가 하나, z가 하나. 전체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4개 곱해져 있죠? 얘는 4차. 그래서 항의 차수라 하는 것은 그 항의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3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문자가 4개 곱해져 있어서 얘를 4차다라는 식으로 할 거다. 그럼 우리가 가끔은 얘 이거 제곱이니까 2차 아니에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식의 얘기일 때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문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얘는 전체적으로 3차입니다만 x에 대한 몇 차씩 2차씩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x만 보겠다는 거야. x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x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x제곱 그래서 얘는 x에 관한 2차식
항의 차수는 그 항의 문자가 곱해지는 개수라면 식은 단항식일 땐 항의 차수가 곧 식의 차수가 되겠습니다만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얘도 차수가 있고요. 얘도 차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식의 차수로 할 거냐? 여러 개의 항이 있을 때 그 항들 중에서 가장 큰 차수. 지금 여기선 얘가 몇 차야? 3차. 얘가 몇 차야? 4차. 그러면 이 식에 대한 차수는 몇 차다? 4차. 그래서 항마다 차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차수를 우리는 식의 차수라고 얘기를 하겠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름차순, 올라가는 차수의 순서로 식을 정리하겠다. 내림차순, 내려가는 차수로서 우리가 정리하겠다 해서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낮은 것부터 높은 x에 관한 차수가, 내림차순이다 하면은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순서로 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은 꼭 기억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문제를 풀 때 얘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칙연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항식에 대한 사칙연산 중에 덧셈과 뺄셈 같이 묶어서 우리가 생각하죠. 덧셈 그리고 뺄셈이라는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 해줍니까? 동류항이라는 얘기를 하나 해주죠. 동류항이다. 동류, 같은 종류의 항.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떤 항들마다의 어떤 종류를 나눴을 때 같은 종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개수가 같은 걸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덧셈과 뺄셈에 대한 연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동류항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 제곱 y 더하기 3x y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y 같은 경우에는 얘가 x제곱 y, 얘가 x제곱 y, 얘네들은 동류항. 하지만 얘는 xy제곱이니까 동류항이 아니죠. 그래서 동류항인 것들끼리만 사칙연산 중에서의 덧셈 뺄셈을 우리가 진행한다 해서 얘네들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 x제곱 y 마이너스 4x제곱 y는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가지고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y 더하기 3x y제곱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이런 식의 덧셈 또는 뺄셈에 대한 계산들을 하죠. 실제로 이 덧셈 뺄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곱셈부터 시작이죠. 곱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하기,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하기,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하기로 나누어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 식의 정리는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웁니다. 그렇죠? 중2 때 지수법칙을 배우면서 단항식끼리 어떤 연산들을 갖다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 첫 번째 단항식과 단항식에 대한 곱하기를 한번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지수법칙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죠. 지수법칙 뭐인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뭐야? 지수라는 거 그렇죠. 지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숫자나 문자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곱했을 때 얻어지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a n승이다 라는 것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 a를 몇 번? n번 곱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곱한 횟수를 요 위에 조그맣게 쓰는 걸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정의하고 나니까 아주 유용한 성질들 지수법칙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a m승 곱하기 a n승이라는 것은 a를 n번 곱하고 그 다음에 n번 곱한 거 전체 곱하기를 몇 번 하느냐? a에 m 더하기 n번 하더라. 그러니까 전체 횟수에 대한 얘기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ab 전체의 n승 얘는 어떻게 될 거냐?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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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n번 곱해져 있는 것들을 a끼리 묶어주니 a의 n승, b의 n승으로 표현되고 세 번째 분수 형태에도 b분의 a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얘는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를 n번 곱한 거 분모끼리 모아주니까 b의 n승, a의 n승으로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째 a의 m승을 n번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m, a의 m, a의 m 이런 것들 n번 했으니 전체에 대한 개수는 a의 m 곱하기 n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5번째가 문제죠. a m승 나누기 a n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뺄셈으로 하자. an-n으로 하자. 그럴 때 an-n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지수라는 것은 얘를 실제로 몇 번 곱했는지 나타내는 횟수입니다. 자연수예요. 근데 뺄셈을 하다 보면 0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는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고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두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a의 0승은 얼마? 1로 표현하겠다. 또 a의 마이너스 승은 어떻게? a k승분의 1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서 지수법칙, 다항식과 다항식에서의 식의 정리를 가장 유용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지수법칙이다. 그럼 우리가 다항식에 대한 예제 하나 하고 가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2x제곱 y 3승 z 곱하기 4x 3승 y z 5승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숫자 먼저 계산해서 8 x의 제곱 x의 3승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기는 지수끼리 덧셈, 그래서 x의 5승, y도 마찬가지 y의 3승 y의 1승, 그래서 y의 4승, z도 마찬가지 z의 1승 z의 5승에서 z의 6승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단항식에 대한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항식과 단항식, 다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한번 고민해 보죠. 단항식이 다항식하고 곱해지거나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질 때 우리 이런 경우일 때는 주로 뭐를 사용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 또는 배분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개한다라는 것들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예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전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바로 a 곱하기 b, a 곱하기 c라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를 분배 법칙이다 또는 배분 법칙.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는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의 역산이 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죠. 인수분해. 그랬을 때 다항식과 다항식, 다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이러한 일일이 전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식들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뭐를 하자? 얘네들을 갖다가 다 뭐를 통하여?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눠내리는 프린트에 우리가 다 곱셈 공식 30개가 있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외워서 마치 숫자 공부할 때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외운 다음에 적용을 시키자. 그래야 뭐 계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곱셈 공식 중에서 특히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뺀 나머지 고등학교 와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죠. 항이 3개인 거에 2차 또는 3차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곱셈 공식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는 역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인 녀석은 우리가 이렇다라고 알고 있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라는 것을 갖죠. 그럼 얘네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a, b, c 자리에 우리가 새로운 모양들을 넣었을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a제곱, b제곱, c제곱 즉 a, b, c 자리에 이렇게 제곱형이 들어갔다.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a 대신에 a제곱 넣어주니 a 4제곱, b 대신에 b제곱 넣어주니 b 4제곱, c 대신에 c제곱 넣어주니 c 4제곱 더하기 2배의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c제곱, a제곱 같은 모양으로 얻어낼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a제곱, b제곱도 못 보던 공식인데요 하는 게 아니라 요 abc 자리에다 이번에 뭐를 넣느냐 ab, bc, ca를 넣어서 제곱을 해본다면 a 자리에 뭐 들어있습니까? ab. 그러니까 얘는 ab의 제곱. bc 자리에 뭐 B 자리에 bc 들어있으니까 bc의 제곱. c 자리에 ca 들어있으니까 ca의 제곱 해주고 나서 2배 a, b 얘네들 곱해서 a, b제곱 c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해서 b, c제곱 a 마지막에 얘네들 곱해서 c, a제곱 b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얘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a, b, c 공통인 거 묶어주고 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곱셈 공식을 우리는 역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은 그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서 걔네들의 막 엄청난 확장들이 가능해지겠죠. 이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익숙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기본 공식 먼저 정확하게 외워두시고요. 당분간은 수업 시간 할 때마다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에 대한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뭐 왼쪽식을 두고 전개하라 이건 중학교 때 얘기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하얀 종이에 내가 아는 모든 곱셈 공식들을 다 써서 머릿속에 있어야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것들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식, 다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어떤 전개에 대한 식은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죠.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나눗셈이라는 것이 뭐냐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나눗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A 나누기 B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주죠? B분의 A로 표현한 이 분수식의 표현이면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끝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5 나누기 3 할 때 뭐가 나옵니까? 목과 나머지라는 것이 나와요. 이 B분의 A만 가지고서는 목하고 나머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3이다. 그럼 얘는 3분의 10. 분수로서의 표현은 이게 맞습니다. 10 나누기 3을 우리는 3분의 10으로 쓰는 것도 맞죠. 하지만 10개를 3개씩 묶었을 때 묶음이 3개고 남는 게 하나다라는 목과 나머지라는 개념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러한 식의 표현들 기억나십니까? 대분수. 이때에 대한 의미는 얘가 바로 목에 대한 의미죠. 목. 얘가 바로 나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분수에 대한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더하기 3분의 1. 이럴 때 이 3이라는 것은 뭐야? 묶어줄 수 있는 만큼 묶음을 만들어내면 묶음이 3개가 바로 목에 대한 개념. 그리고 나서 3분의 1, 이 3개로 나눈 거에 하나가 남았다. 얘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수식에서 쓰는데 별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배우느냐? 유클리드한 호재법이라는 걸 배우죠. 호재법.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눗셈 정리라는 겁니다. 나눗셈 정리. 무슨 말이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는 목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얘네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하나 성립한다. 자, A를 B로 나누면 목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얘에 대한 표현은 유일하다. 수학에서 이 유일성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우리는 얘를 목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다. 목. 얘를 딱 나머지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이러한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건 한 가지뿐이다 라는 식의 얘기들, 유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나머지라는 것은 뭐예요? 묶어주고 나서 남은 나머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에 대한 이 나머지에 대한 조건을 얘기할 때 이 나머지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묶이면 없겠지. 하지만 뭐를 넘지 않는다? 묶어주는 것만큼. 자, 3개씩 묶는데 4개가 남았는데 이건 남는 게 아니죠. 왜? 한 번 더 묶어줄 수 있으니까. 묶어줄 수 있는 만큼 묶어주고 남은 나머지에 대한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R을 나머지라고 얘기하겠다. 자, 얘를 숫자들 가지고 무슨 말인가 확인을 해본다면 조금 전에 했던 10 나누기 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10 나누기 3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3 땡땡땡 1 이게 뭡니까? 목이죠. 목. 이게 뭐예요? 나머지. 수학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나누기 3이 3 땡땡땡 1 이런 거는 없죠. 그래서 10 나누기 3에 대한 것을 목과 나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10을 3으로 나눠주면
묶음 3개를 만든다. 목이 3. 그리고 남는 게 하나 존재한다. 나머지가 1. 그럴 때 이 3을 우리는 목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얘를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목이 3, 나머지가 1인 것은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등식으로서 10을 3 곱하기 4 마이너스 2로 표현해도 등식은 성립하고요. 10은 3 곱하기 2 더하기 4라고 해도 역시 우리 등식은 성립하지만 이때의 4를 목 마이너스를 나머지라고 하지 않고요. 이때의 2를 목 4를 나머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는 유일하다라는 게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봅시다. fx라는 이러한 다항식을 fx를 다항식 gx로 나눈다 이거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목이 생기겠죠. 목 다항식이라 qx 나머지가 생길 겁니다. 다항식이라 나머지 역시 rx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가 똑같이 나눗셈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fx를 뭐로 나눈다? gx로 나누었을 때 목이 qx 그리고 나머지를 rx라고 표현하면 역시 얘도 나눗셈 정리로서의 표현은 유일해질 거고요. 그때 나머지에 대한 조건 생각해야 되겠죠. 숫자에서는 나눠주는 요 값보다 작은 값이면 나머지가 됩니다만 이제 다항식이다 보니까 이 나눠주는 차수보다 뭐하면 다 묶어주고 나서의 낮은 차수면 나머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이때의 조건은 RX에 대한 차수가 나눠주는 GX의 차수보다는 작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얘기해 줄 겁니다. 즉, 이 나머지 조건만 만족한 이러한 식의 형태는 fx를 g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한 표현이 유일하게 표현된다. 우리가 이럴 때 얘를 목이라고 하고 이럴 때 얘를 나머지라고 하겠다. 물론 다항식에서도 저런 분수식의 표현은 여전히 성립할 겁니다. fx 나누기 gx라는 것은 gx분의 fx에 대한 모양을 그대로 표현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얘 가지고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표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과 나머지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방법 우리가 나눗셈 정리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나머지 정리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했느냐? 어떠한 표현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나눗셈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나눌 줄 알아야 되겠죠? 얘네들은 지금 실제로 목과 나머지에 대한 표현들로의 표현 방법이 이렇다면 실제로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숫자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나눗셈도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지우고 시작하죠.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도 숫자에 대한 나눗셈처럼 똑같이 적용을 할 건데 숫자는 차수가 자릿수가 있습니다. 다항식은 그 자릿수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는 차수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이라는 이 다항식을 x-2로 나눠 봅시다. 그럼 분수식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성립합니다만 그거 가지고서 목과 나머지를 알 수 없으니 실제로 나눗셈을 해보자. 그때 숫자에서의 자릿수 개념을 우리는 다항식에서는 차수의 개념으로서 2x 3승, x 3승에 대한 차수 x에 대한 2차, 1차 그리고 상수항 뭐로 나눠준다고? x-2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우리 이 숫자에서와 똑같이 제일 앞에 있는 것도 뭐 해줘야 됩니까?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x-2, 2x 3승 2x 3승을 없애기 위해서는 2x 제곱을 곱하면 되는구나. 곱해보죠. 2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나눗셈이니까 뺍니다. 뺐더니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x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2.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나누면 남는 건 뭐 남습니까? 뺄셈이니까 6x-7. 그래서 마지막 올라가는 숫자 6. 그러면 6x-10이 빼서 얻어지는 값은 5. 이제 다음 식을 나눠서 목과 나머지에 대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쓰자. 자,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이라는 이것을 뭐로 나눠준다면 x-2로 나눠준다면 이만큼의 목을 갖습니다.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이만큼의 나머지를 갖는다. 나머지 5.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낮은 차수. 1차식이니까 상수함으로 나머지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 x-이라는 인수를 묶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나눗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이런 식의 계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립제법이라는 걸 다시 생각합니다. 조립제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인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나눠주는 식이 1차식인 경우만 가능하다. 즉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만 가능하다.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2차식으로 나눠준다 또는 3차식으로 나눠준다 이때는 조립제법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조립제법은 이 최고 차이에 대한 계수, 나눠주는 1차식의 계수를 1이라는 상태로 맞춰놓고 나서 시작을 하죠.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2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가 1이기만 하면 여기에 그대로 올라가. 그래야 이 2를 없앨 수 있는 이만큼 곱해야 없앨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얘랑 곱해서 얻어지는 모양. 얘는 여전히 여기 있는 숫자 1이 그대로 목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1을 없앨 수 있다라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조립제법입니다. 즉 얘네들에 대한 어떤 문자들, 즉 차수를 무시하고 개수들만 가지고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7이라는 식으로 각 개수들만을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 x 앞의 개수가 1이라는 딱 그 1차식에서 실제로 얘가 0 되는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우리가 나눗셈 할 때는 뺄셈 생각하거든요. 뺄셈. 근데 그것들을 다 덧셈으로 바꿔줄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조립제법을 하는 것은 얘가 근이 될 때 해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x-2가 0이다 라고 하면 x는 2가 해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눠주는 값이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1차항의 계수 앞에 1이니까 마치 상수항의 부호가 바뀌어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쉬울 듯 싶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번 계산해보죠. 어차피 2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요 1차항의 계수 없애주기 위해서 올려주는 값 목이자 그것이 계산되어서 없어지는 값입니다. 즉 여기에 2는 그대로 내리면 얘가 바로 목의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얘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를 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식의 연산이겠죠. 2하고 2를 곱해서 얻어지는 4. 여기서 마이너스 4지만 여기서는 4가 되는 이유는 얘는 마이너스 2를 계산했고 뺄셈을 할 겁니다만 여긴 2를 가지고 계산하고 덧셈을 할 거이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얻어지는 값 1. 이 1은 요 앞에 있는 계수이면서 목의 자리에 올라가고요. 그거를 계산해서 우리가 없앨 1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 번의 1을 갖다가 한 번으로 표현함으로써 계산에 대한 연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하고 2를 곱해서 그 다음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여기 있는 2하고 2를 곱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2 만들고 나면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로 바뀌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호가 반대고요. 얘네들은 더해질 겁니다. 6. 이 6은 여기에 나오는 6이자 목에 올라가는 6 그래서 없어질 6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뭐만 나머지만 생각하도록 합니다.
6 곱하기 2 해주니까 10이고요. 12하고 마이너스 7을 더해서 얻어지는 값 5. 얘를 우리는 뭐로 부르는데요? 나머지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만큼이 목에 대한 개념일 텐데 제1부터 상수항 1차, 2차에 대한 모양으로 표현되어서 목에 대한 값은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6이고 나머지 r에 대한 값이 5다라는 식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왼쪽에 있는 식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만 가능하다. 또 우리가 지금 하면서 기준으로 깔던 게 뭡니까? 나눠주는 x 앞에 개수가 1인 경우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의 또 다른 주의사항은 뭐냐 하면은 1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1창이 아니어도 우리 조립제법을 쓰면 무조건 1창의 개수는 1이야. 그러면 뭔가 작업을 좀 해줄 수 있어야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다른 예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이제 지우겠습니다. 예제들은 지우고 우리가 다른 다항식을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이번에는 어떤 다항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비슷하게 가는데 나눠주는 1차식이 개수가 1이 아닌 다른 숫자.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6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 다항식을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뭔가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실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6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을 2x 플러스 3으로 나눈다. 그러면 최고차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올라가요? 3x 제곱. 그래서 6x 제곱 플러스 9x 세제곱이죠. 9x 제곱. 자, 이제 뺍니다. 빼니까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2x. 이거 올리기 위해서 이제 6x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6x 올렸더니만 마이너스 6x죠. 마이너스 6x 올렸더니만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18x. 자, 뺍니다. 그러니까 20x 마이너스 1. 없애주기 위해서 얼마? 10 해주면 20x 더하기 30 해서 빼서 얻어지는 값은 마이너스 31. 목과 나머지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얘를 조립제법으로 하면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개수부터 따보죠. 6,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때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생각하지만 1차의 개수가 1인 다항식으로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0 되는 값.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바로 요것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모양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죠. 6 그대로 내려서 6 곱하니까 마이너스 9 더해서 마이너스 12 곱하니까 18 곱해서 20 그 다음 마지막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0에 나머지 마이너스 31.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것은 여전히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목에 대한 모양이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목이 얼마 됩니까? 6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0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얻고자 했던 거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말입니다. 우리가 6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란 이것을 뭐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눈 것은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목이 6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0이 되고 나머지가 31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2x 플러스 3으로 나눈 건데 얘는 x 더하기 2분의 3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목에 대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2x 플러스 3의 모양을 맞춰줘야 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끄집어내서 여기에 붙여줘야 우리가 원하는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즉 x 더하기 2분의 3 여기에다 2를 곱해주는 만큼 여기에다가는 2분의 1을 곱해서 6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0 해준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만큼 표현해야 2x 더하기 3 그리고 이만큼에 대한 표현은 3x제곱 마이너스 10이 6x 더하기 10 마이너스 31로서 2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목과 나머지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얻어지는 이 목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1차의 개수가 이게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이 목에서 뭐 해야 됩니까? 끄집어줘야 된다요. 2x면 여기를 얼마? 2만큼 끄집어줬다.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준다? 2분의 1을 곱해준다. 만약에 2x가 아니라 3x다. 그러면 3만큼 끄집어줬다. 3분의 1 곱해준다. 4x면 4만큼 끄집어줬으니까 4분의 1 곱해서 우리가 목을 생각하겠다. 끄집어줄 만큼 끄집어주고 남은 나머지는 얼마로 나누든 항상 똑같은 3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나머지는 무엇으로 묶어내든 상관하지 않고 다 똑같은 결과들을 얻는 거고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묶어서 즉 어떤 것으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목을 갖는지에 대한 차이만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조립제법으로서 표현되지는 목을 우리가 원래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에 대한 문제들은 자주 등장하는 편이니까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